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회계 분석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을 이제 하는 일까지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러한 추정뿐만 아니라 구간 추정 그리고 그 검정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 그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선형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수립을 하고 단순 선형 회귀 모형 하에서 모수 베타 제로 베타 1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추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구간 추정이 아니라 점 추정이었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을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독립변수 x에 대해서 그 왼쪽 식과 같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형에서, 어, 그 종속변수 y의 평균에 해당하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에 대한 추정, y 햇도 우리가 추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점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 추정뿐만 아니라 구간 추정이라던가 검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제 그 과정에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베타 원 햇을 이제 추정하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제 2에서 베타 원 햇을 2.74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 추정을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간 추정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검정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베타1 헬스는 2.74가 얻어지긴 했지만 베타1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의 모수값이 4인지 아닌지 아니면 4보다 큰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모형에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오차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일종의 점추정을 이제 하긴 했지만 그 잔차 제곱합을 통해서 추정을 한 것은 오차 자체를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한 것은 아니고 오차의 분산을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오차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차를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오차에 대해서 확률적인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얻은 점추정량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앞에서 얻은 점추정량인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의 확률적인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추정량의 분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베타 1에 관한 이제 추론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1은 이제 그 평균 반응에 대한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일 텐데요. 베타 1을 이제 점 추정하는 양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베타 1 햇이었습니다. 자, 베타 1 햇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타 1 햇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 분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가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것을 특별히 확률 변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베타1 햇이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고, 어, 따라서 이제 그런 변수의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있습니다. 자, 베타1 햇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써보면, 베타1 햇은 앞에서 S의 XY를 S의 더블 X로 나눈 값이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확률 변수라고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각각을 우리가 한번 좀 식 자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x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었고요. 분자는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곱의 합이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것을 이제 확률 변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도입한 단순선형 회귀 모형을 보면 yi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5차로 우리가 모형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는 확률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어떤 상수값입니다. 여기서 확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는 것은 바로 오차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yi도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상수값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y도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베타 1 햇을 보면 그 자에 있는 분모에 있는 값은 그냥 확률 변수, 확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상수가 되고요. 분자에 있는 값도 보면 이 값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확률적인 성질 가지지 않는 그냥 상수값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측값을 yi라고 쓰긴 했지만 이 관측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문자로 쓴 확률 변수 i에 대해서 어떤 이 확률 변수가 이제 그때그때 관측할 때마다 값이 바뀔 수 있는데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특정한 이제 관측값을 이제 small yi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측을 이제 여러 번 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x1, xn은 동일하게 동일한 독립변수 값을 이제 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확률 변수 large yi가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값으로부터 관측되는 값이 그때그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 y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y1부터yn을 다 더한 것을 이제 n으로 나눠준 값인데요. 이 관측값들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으로부터 계산한 y 바도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베타1 햇을 보면 결국 yi와 y바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결국 y1부터 yn이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베타1 햇도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1 햇이 확률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소문자 small yi, 소문자 y 바라고 표기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분모는 뭐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분자를 다음과 같이 대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실제로 확률 변수다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 변수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좀 식을 변형할 수 있냐면
지금 이 값과 이 값을 이제 곱한 것을 다 더하는데요. 자, 이 값과 이 값을 이제 곱한 것은 뭐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값과 x 바를 곱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y 바라고 하는 것이 그 인덱스 i하고는 이제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자, y 바가 앞으로 묶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앞에 그 값들이 이제 바뀔 수 있는데, 그러한 값들을 이제 다 더해서 y바에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곱한 것이 이제 상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을 더한다라는 것의 의미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값을 다 더한 값에다가 y바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x들의 편차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y가 돼서 0이 됩니다. 즉, 위에 있는 식에서 분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써도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베타1 햇이 확률 변수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식을 보면 결국 여기 분모는 상수고요. 분자는 상수에다가 어떤 확률 변수를 곱한 것을 다 더한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 y1부터yn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더한 베타1 햇의 분포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yi들의 분포는 어떨까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가 평균이 되고, 시그마 제곱이 동일한 이제 분산을 갖는 그러한 정기 분포를 이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y1, 네, yi라고 쓰죠. yi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을 했는데, 이때 오차에 대한 이제 가정이 이 녀석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도 우리가 했습니다. 분포가 정규분포다라는 가정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했는데요. 자, 이 오차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오차에 어떤 상수를 더한 이 확률 변수들도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베타1 헬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면서, 그러한 이제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지금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1차 결합, 즉 이러한 확률 변수의 1차 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각각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의 확률 변수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그러한 그 확률 변수의 1차 결합 역시 정규 분포가 됩니다. 자, 따라서 베타1 햇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베타1 햇의 분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것은 결국 베타 1 햇의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정기분포라는 것은 알았으니까. 자, 이것은 지금 이 녀석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분모는 그냥 정해진 값이므로 평균을 계산할 때, 앞에 이제 앞으로 이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메이션을 지금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전체의 평균을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확률 변수들을 여러 개를 더한 것에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각각의 밑줄 친 확률 변수의 평균들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 평균에 대해서는 2의 ax 더하기 by와 같이 확률 변수를 이제 뭐 적당히 상수를 곱하고 더한 것의 평균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적용해 보면 자, 상수값하고 결국 yi의 평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yi의 평균은 이 값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 1 햇의 평균은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조금 더 그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 일단, 이 부분을 곱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summation xi x 바가 0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여기 뒤쪽을 보면 이거 곱해서 다 더한 것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계산을 이제 이것과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 베타 1 xi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도록 하죠. 베타 1 xi 빼기 x바 즉 xi 빼기 x바가 나타나도록 바꾸는데요. 자, 두 값이 동일하게 하려면 베타 1 x바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와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꿀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바꿀 때 이 부분은 베타 제로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i하고는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타 제로랑 이걸 곱해서 다 더한 것이 0인 것과 동일한 이유로 베타 1 x 바와 이 값을 곱한 것을 다 더한 것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만 고려하면 될 텐데요. 그것은 일단 분모를 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녀석을 곱한 것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베타 1 xi-x 바가 앞에 하나가 있고 뒤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면 베타 1은 서메이션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xi 빼기 x바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분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캔슬 되면서 베타 1만 남습니다. 즉 베타 1 햇의 평균은 베타 1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성질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좀 편할 것이 우리가 베타 1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베타 1 햇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반드시 그러려는 보장은 없지만 베타 1 햇이 가능하면 불편 추정량인 것이 좋은데요.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의 의미는 베타 1 햇이
우리가 관측을 할 때마다 관측값이 달라지고 베타1 햇은 관측값을 통해서부터 계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관측값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러한 관측을 여러 번 해서 베타1 햇을 여러 번 계산을 한다면 그런 것들의 평균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할 때, 그것의 평균이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와 일치한다 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베타1 햇이 베타1에 대한 단순한 추정량이 아니라 평균이 베타1이라는 사실로부터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가 이제 분산을 계산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평균 계산한 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베타1 햇의 평균을 지금 계산한 것처럼 베타1이 됩니다. 자, 분산은 계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일단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베타1 햇의 분산은 이것이 S의 더블 X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타1 햇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사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베타1 햇은 평균이 베타1이고 분산이 지금 방금 계산한 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S의 더블 X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정규 분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그마 제곱은 오차의 분산이기도 했었고요. yi들의 분산이기도 합니다. yi의 분포가 평균이 베타 0 더하기 베타1의 xi였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이 시그마 제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베타1 햇의 분산이 이렇게 되는지만 추가적으로 계산을 이제 해보면 될 텐데, 베타1 햇의 평균을 계산했던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베타1 햇이 이것과 같은데, 이 녀석만 확률 변수니까, 결국 yi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곱해서 다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yi에서 이 값만 바꿔주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할 때 베타1 xi를 다음과 같이 xi 빼기 x바가 나타나도록 좀 변형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부분이 생기므로 그 부분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베타1 x바가 필요한데요. 베타 제로나 베타1 x바나 인덱스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정한 값이므로 앞에 있는 x들의 편차와 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면 됐죠. 이때 베타1은 이제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상관없으니까, 인덱스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이 값과 이 값을 곱하면 제곱이 돼서 제곱을 다 더하는 식이 되는데 분모와 분자가 같게 되므로 베타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을 생각을 해보죠. 분산도 비슷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분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죠. ax 더하기 by의 분산이 a제곱 x의 분산 더하기 b의 제곱 y의 분산 끝나지를 않고 더하기 두 배의 코베리언스, 물론 이제 스몰 a, 스몰 b는 이제 묶어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제 코베리언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x하고 y가 독립이 되면 물론 ax하고 by도 독립이 될 것이고요. 물론 스몰 a, 스몰 b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묶어내도 뭐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x하고 y가 독립이 되면
남는 것은 x의 분산과 y의 분산만 고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수는 이제 제곱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y1, y2,yn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 전체 베타1 햇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결국은 각각의 분산과 이제 앞에 있는 상수의 제곱을 곱한 것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y의 분산이 앞에서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 녀석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몰 a를 a 제곱으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이 개수는 각각을 제곱을 이제 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분자만 보면, 자, 분모를 보면 분모는 어떤 하나의 상수값인데요. 이렇게 서메이션을 쓰면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 경우에는 s의 더블 x라고 쓰고, 자, a가 앞으로 나갈 때 a 제곱으로 나가는 것처럼 분모에 있는 s의 더블 x는 전체의 이제 분산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제곱으로 제곱이 붙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값을 보면 시그마 제곱은 서메이션 인덱스에 이제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므로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자를 보면 이 부분이 s의 더블 x랑 같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s의 더블 x 제곱과 하나 캔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캔슬 하게 되면 분자는 시그마 제곱이 남고요. 분모는 s의 더블 x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베타1의 분포를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베타1 추정량에 대해서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도입을 했었는데요. 표준 오차는 결국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의미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베타1 햇의 표준 편차 루트 s 더블 x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 오차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구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표준 오차 자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s의 더블 x 같은 경우는 계산할 수 있는 값이지만 시그마는 오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표준 오차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모는 뭐 계산이 가능한 건데요. 분자가 계산을 못하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값이고 이 값을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요. 시그마를 우리가 어떤 값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었냐면 스몰 s는 앞에서 s제곱을 우리가 도입을 했었죠. MSE 즉 n-2로 나눠준 값입니다. SSE를 좀 더 식을 써보면 잔차 제곱 합이 SSE였고요. 그 값을 n-2로 나눠준 값이 MSE 혹은 S의 제곱이었습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알고 싶다면 S를 이용을 해서 시그마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된 표준 오차는 이제 시그마 대신 S를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베타1 햇의 분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타1 햇을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되면 베타1 햇의 분포가 정규 분포고 평균은 베타1, 분사는 혹은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베타1 햇에서 베타1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 표준 오차로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표준을 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G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G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하려면 시그마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는 알려져 있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S를 이용해서 추정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베타1 햇 마이너스 베타1 분자는 그대로 쓰되 분모에서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꿔준 이러한 이제 확률 변수를 우리가 활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꾸게 되면 이 녀석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가 되겠습니다. 특히 자유도가 n-2가 되는 T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 변수를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라고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G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분자는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자, 이 녀석을 다음과 같이 분모를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한 적 있었죠.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U가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R인 T분포를 따른다.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U가 자유도가 R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물론 이제 독립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가 T분포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n-1의 S제곱, 이 S죠.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것이 자유도가 여기 n-2죠. 네. n-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여기 R, 여기서는 n-2가 되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해서, 이 사실에 의해서 이 전체가 T분포가 되는 건데요. 자유도가 n-2인 T분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보면 n-2랑 n- 캔슬 되고요. 자, 분자의 분모에 있는 시그마, 그리고 분모에 있는 뭐 루트까지 했으니까 시그마하고 캔슬이 되고요. 남는 것은 이제 여기 분모에는 S가 남겠습니다. 루트 S제곱이니까. 자,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T분포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11장에서 T분포를 처음 얘기를 하면서 표본의 평균에 대한 이제 분포를 생각을 하면서 x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 루트 n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n은 표본의 크기고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할 때 이 녀석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표본의 표준 편차로 바꾸면 T 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때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기억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꾸면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가 된다. 물론 이제 자유도가 지금은 n-2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베타1 햇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타1 햇을 직접 표준화를 하거나 시그마를 사용해서 혹은 시그마를 모를 때 S를 사용해서 추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표준화를 했을 때 어떠한 확률 변수 분포를 갖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얻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베타 1에 대한 구간 추정과 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검정과 구간 추정을 했을 때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앞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형태였죠. 자, 이 녀석의 분포가 물론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이 확률 변수가 T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뮤에 대해서 구간 추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검정도 했습니다. 자, 그때 결과를 잠깐 보면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은 뮤에 대한 추정량이 x바인데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녀석이 t 분포니까 t의 2분의 알파. 여기서 알파는 이제 신뢰도가 1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을 할 때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인 신뢰도를 생각을 할 때 알파를 정했었고요. 예전에는 자유도가 n-1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분모에 있는 일종의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값을 이제 곱해서 신뢰 구간,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이제 구했었는데요. 자, 그것과 동일하게 이 전체가 T 분포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베타1 햇, 베타1에 대한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T 분포, 얘가 T 분포니까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자유도가 여기서는 n-2라서 이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루트 s 더블 x분의 스몰 s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1에 대한 구간 추정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정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구간 추정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정리를. 자, 베타1에 대한 추론인데요. 자, 구간 추정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타1에 대한 신뢰 구간은 신뢰도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일 때 베타1에 대한 추정량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t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추정량의 표준 오차 혹은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 여기서는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t 값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시그마를 알게 된다,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가 그때는 g로 바뀌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신뢰 구간의 형태는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t 혹은 g 알파 값이 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표준 오차 추정된 표준 오차 또는 뭐 표준 오차 알고 있다면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 꼴이 그대로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차이가 있다면 자유도가 n-2가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베타1 햇의 추정된 표준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물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계산하는 방법은 예전과 동일하므로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그 t라고 하는 베타1 햇 마이너스 내가 알고자 하는 베타1에 대해서 이 녀석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을 할 때 베타1에 대한 이제 검정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규모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베타1이 2가 된다. 혹은 베타1이 0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은 지금까지는 이제 뮤는 뮤0라고 표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베타1에 해당하는 이제 그 값을 비교하는 값이므로 이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베타1의 제로값이라는 의미에서 베타1 제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10이라기보다는. 자, 이러한 그 규모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지금 이러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다음과 같은 이제 규모가설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규모가설이 그럴듯한지 대립가설이 그럴듯한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이 베타1 제로가 맞느냐 아니냐 뭐 크냐 작으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하므로 베타1은 내가 모르는 값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한 상태인데 이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의 수준을 나중에 계산할 수 있도록 규모 가설의 참인 경우의 분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슷하게 베타1 대신에 베타1 제로, 즉 규모 가설에서 비교하는 값, 예전에는 뮤 제로로 썼었고요. 그것을 이제 베타1 대신에 베타1 제로로 대입해서 얻은 이러한 그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t라고 마찬가지로 부르도록 하고요. 자, 이 검정 통계량은 h0가 사실이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h0가 사실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실제로 베타1과 동일하므로 즉 t 지금 잠깐만요. 그 h0가 사실일 때 이쪽이 베타1과 동일하므로 t의 분포는 그러니까 t가 이것과 같아지는 거죠. 물론 여기도 t라고 썼는데 같은 t지만 좀 다른 이제 확률 변수죠.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베타1 제로하고 베타1이 같을 때는 같지만 다를 때는 서로 다른 확률 변수입니다. 자, h0가 사실일 때는 이 값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 확률 변수의 분포도 얘랑 같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h0가 사실일 때 그 기각을 하게 되는 즉 제1종 오류가 발생하는 유의 수준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립가설이 베타1이 베타1 제로보다 작다라는 형태가 이제 대립가설이라면 기각력을 생각할 때 유의 수준이 정해져 있으면
유의수준 알파인 기강력을 생각을 할 때 일단 먼저 검정 통계량이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그 범위를, 그 형태를. 자, 검정 통계량 t가 있는데 이 값이 어떻게 나오면 H0가 사실이라기보다는 H1이 조금 더 그럴듯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베타1이 이 값보다 작다라는 것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베타1이나 베타1 해시나 비슷하게 나올 값인데 베타1 해시 이 값보다도 굉장히 작게 나오면 H1이 사실이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자가 작게 나와야 됩니다. 자, 분모는 양수값이므로 결국 t값이 검정 통계량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같거나 작게 나와야지만 H1이 그럴듯하다라는 근거로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유의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하려면 이 C값은 H0가 사실일 때 T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러한 값을 이제 정하면 될 텐데 그 값은 마이너스 T 알파 자유도 n-2가 되겠죠. 자, H1이 베타1 제로일 때는 기강력이 이번에는 뭐보다 같거나 크다고 유의수준이 알파를 생각하면 T 알파 되겠죠. 그리고 H1이 베타1 제로랑 다르다라는 양측 검정일 때는 T의 절대값이 충분히 크게 나오면 되는데 유의수준이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T분의 알파 자유도가 n-2일 때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보면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가 베타1 제로입니다. H0가 사실일 때 자유도가 n-2인 T분포를 갖게 되고 따라서 각각의 그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기강력, 유의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다음과 같이 앞에서 11장에서와 동일하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정한다는 뜻은 이제 자유도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좀 하는데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1의 자료에 대해서 베타1에 대한 점 추정을 했었는데요. 95%의 신뢰 구간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구간 추정은 베타1 햇 플러스 마이너스 t분포죠. t2분의 알파인데 0.025가 되겠습니다. 자유도가 자료의 개수가 10이었습니다. 그래서 n-2, 8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s의 더블 x분의 스몰 s 라고 이제 하고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타1 햇이 앞에서 2.74였고요. t2분의 알파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s 더블 x 앞에서 40.9 그 다음에 s를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는 이제 ms2를 계산을 했었는데 ms2의 스퀘어 루트 값을 하면 2.8 정도 나오고 그 값을 이용해서 구간을 계산해 보면 2.74 플러스 마이너스 1.02 직접 덧셈 뺐음을 계산해 보면 베타1은 아마도 95% 신뢰도로 1.72에서 3.76 사이에 있다 라는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즉 X가 커짐에 따라서 효과 지속 기간 Y도 늘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베타 제로, 베타 1 모수 입장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y는 yi라고 쓸까요? 이 녀석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5차인데요.
자, 오차 부분은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지속 기간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평균 값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x 값이 늘어날 때 평균 값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 베타1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보다 큰가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립가설이 베타1이 0보다 큰가가 대립가설이 될 것 같고요. 자, 규모가설은 베타1이 0이다가 규모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검정 통계량은 베타1 햇의 빼기 0이죠. 여기 있는 값. 그리고 S 스퀘어 루트 S 더블 X. 그리고 기각력을 생각을 해보면 H1이 뭐보다 크다라는 형태니까 T가 충분히 크게 나와야 될 텐데 유의 수준 5%니까 T 0.05 자유도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검정 통계의 관측값을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값 T0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검정의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값들을 계산해 보면 검정 통계량, 기각력. 근데 기각력은 이제 그 t 값을 계산해 보면 1.86이 되는 것 같고요. T0 검정 통계량 관측 값을 계산해 보면 베타1 햇이 앞에서 2.74였고 S가 2.8 정도, S 더블 X가 40.9니까 계산을 하면 6.213. 이 6.213은 1.86보다 크므로 H0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자료로부터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과 지속 기간도 증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잠깐 언급을 좀 해보면, 그, H0에 대해서, 기각을 지금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는 이제 기각을 했었는데, H0, 즉, 베타1이 0이라는 이제 규모가설에 대해서, 이러한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을 못하는 경우, 조금 주의해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타1이 이제 0이라고 하는 것을 기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베타1이 0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일 것 같은데요. 베타1이 0이라는 얘기는 y하고 x들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질 텐데 여기가 0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즉 y라고 하는 것은 x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결정이 되는 거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라는 이제 그런 그 이슈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타1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식에서처럼 y는 x로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자, h0가 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자,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단순선형 회귀 모형을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의 직선 관계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추론을 이제 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얻은 사용한 관측값을 생각을 해보면 그 관측값의 x값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론을 이제 내리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 값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x하고 y 사이에는 직선 관계가 있긴 있지만 자료에서 주어진 x값만을 이제 보면은
H0가 기각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직선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H0를 기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직선관계를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H0를 기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이제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직선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y하고 x 사이에서는 이제 곡선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직선 관계를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각을 이제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H0가 기각을 이제 못하는 경우에는 두 변수가 이제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정한 직선 관계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계산은 네. 앞에서 우리가 그 추론한 과정들을 조금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에서 계산한 결과들을 네.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이제 복사를 해서 그 3번에서 혹은 4번에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 S값을 일단 계산해야 되겠죠. S값은 스퀘어 루트 MSE가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MSE 값이죠. 자, 그리고 SX는 위에서 계산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혹은 그것에 대한 추정치이긴 하지만 SE라고 쓰도록 하고요. 스퀘어 루트 S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를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알파를 나중에 쓰죠. 유의 수준이 아니라 신뢰도 95% 때문에 이제 알파를 0.05로 하고요. t2분의 알파 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q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가 n-2가 되겠죠. n은 위에서 랭스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자, 그래서 베타1 햇의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t2분의 알파에다가 SE를 곱한 값인데 그 값을 D라고 쓰면 SE랑 t2분의 알파를 곱한 값을 SE라고 쓰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프린트 C에 베타1 햇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D 값인데요. 뭐 SE도 얼마인지 보도록 하고요. T 알파도 얼마인지 한번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베타1 햇 마이너스 D 베타1 햇 플러스 D가 이제 계산된 그 순례 구간의 양끝점이 될 텐데요. 양끝점이 이 값이 여기 1.7에서 3.75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S도 한번 좀 출력을 해볼까요? S 2.82 이것도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검정을 해보는데요. 자, 베타 1 제로 값을 우리가 앞에서 0으로 이제 정했었고요. 알파 값은 0.05죠. 유의 수준 5%니까. 그리고 기강력에서의 이제 기준값이 T 알파가 되겠습니다. T 알파는 QT의 1-알파가 되고 자유도 N-2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T0
검정통계라인 관측값인데 베타 1 hat 마이너스 베타 1 제로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죠? 그 루트 S 더블 X 분의 S니까 위에서 SE 계산한 결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C에 T 제로 T 알파 값을 입력해보면 T0가 6.2 기준값이 1.8 그래서 기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p-value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p-value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일단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죠.